네, 비싼 수입차를 샀는데 원래 사려던 색상과 다른 차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뭐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이제 지난 2019년 1월에 네. 이제 신모 씨는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모델의 신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제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보름 만에 차량 네. 대금 4천만 원 전액을 지급을 했는데요. 네. 신 씨는 계약 당시에 이제 차량 판매사 직원에게 네. 이제 카탈로그에 있는 지프 차량 중에 1번 화이트 색상과 이제 10번 화이트 색상이 이제 비슷해 보여서 네.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고 이 직원은 1번은 그냥 화이트지만 네. 이제 10번 화이트는 펄이 들어간 진주빛이 도는 화이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신 씨는 그 진주빛이 감도는 펄 화이트 색상이 싫다고 해서 이제 네. 1번 그냥 화이트 색상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색깔이 근데 원래 원했던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잘못 나온 모양이네요. 네, 이제 뭐 차량 계약까지는 네.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동차를 받고 보니까 네. 신 씨가 애초에 원했던 그냥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네. 이 펄 화이트 색상이 이제 도착을 한 건데요. 네. 1번 화이트 색상은 이제 신 씨가 구매하기로 했던 그 2.4 리미티드 이제 고급형 모델에는 없었고 네. 일반형 경우에만 그 화이트 색상이 있었던 건데요. 네. 그래서 이를 알지 못했던 직원이 이제 제대로 뭐 신 씨에게 미리 사전 고지나 설명을 해주지 네.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신 씨는 이걸 어떻게 했나요? 이제 당연히 신 씨는 이제 판매처로 달려가서 네. 이제 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직원이 무작정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에 신 씨는 직원의 이런 좀 나몰라라식 횡포에 이제 억울함을 감추지 못해서 네.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재판에서는 쟁점이 뭐였나요, 그러면? 이 쟁점은 수입차 판매사의 네.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냐 없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공단 측은 자동차 매매 계약에 따라서 네. 이 해당 지프 컴패스 2.4 리미티드 화이트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펄 화이트 차량을 잘못 이제 인도해준 회사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신 씨가 펄 없는 화이트 색상을 이제 요구를 함에 따라서 네. 판매 직원이 계약서 색상란에 화이트라고 이제 직접 기재를 한 점, 네. 또한 이제 출고 전에 이미 이 판매 직원은 화이트 색상이 신 씨가 구매하려는 그 차량 모델에는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네. 미리 신 씨에게 뭐 사전 고지나 설명도 네. 없이 진주빛이 도는 이 펄 화이트를 인도해 버린 점, 또 네. 나아가 차량 출고 후에 신 씨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이제 미안하다면서 인정한 사실 등을 이제 주장을 네. 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애초 신 씨는 계약 취소나 해제를 요구하면서 환불을 원하기는 했지만 네. 이제 차량 인수 후엔 중대한 하자가 반복돼서 안전이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 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환불 네. 요구는 하지 못했고요. 네. 대신에 이제 펄 화이트를 화이트 색상으로 도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도색 기간 동안에 차량 렌트비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이 딜러는 펄 화이트가 나오는 줄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긴 알았는데 네. 이제 알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네. 회사 측은 이제 차량 구매에 있어서 색상은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네. 도색 비용 및 렌트 비용은 통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제 색상이 아니라 네. 굴러가는 데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또한 이 신 씨가 고급형을 원했기 때문에 네. 이제 펄 화이트와 화이트를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즉 네. 이거는 이제 카탈로그 상에 이제 고급형의 경우 화이트는 차량 옵션에 없었음을 신 씨도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과실 70%를 상계해 달라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뭐 서로 약간씩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했나요? 이제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하게 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 맞다라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은 이제 이로 인한 도색 비용과 도색 기간 동안의 렌트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 씨는 회사로부터 830여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 씨를 대리했던 이 정경원 변호사는 최근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이제 차량 인수 후에 판매사들의 나몰라라식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 역시 계약 내용과 다른 차량을 인도했음에도 판매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사후 처리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제 이번 소송을 통해서 수입차 판매사들의 이런 비슷한 횡포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제 의의를 전했습니다. 자동차 레몬법 뭐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